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지난 강좌를 보고 나서 올려주신 과제물 등은 모두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진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찍은 예제작들을 중심으로 꽃이 주제인 풍경 사진을 어떻게 접근하여 어떻게 더 아름답고 안정되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뺄셈의 미학이라고 하지요. 군더기가, 즉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에는 요즘에 핀 벚꽃들이 꽃잎이 다 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높은 산 쪽으로 야외로 나가 보시면 아름다운 벚꽃들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은 한 이틀 전에, 이 영상을 만들기 이틀 전에 대둔산 길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과정, 그런 것이 제가 전반부에서 하나의 힐링의 시간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바라보는, 꼭 사진을 떠나서 이렇게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찍은 예제작 몇 컷을 가지고 좋은 구도, 좋은 시선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구름이 좋은 날 화창한 벚꽃이 왼쪽에 있죠. 지금 이 구도도 좋습니다. 요대로 찰칵 하나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서 이 구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처럼 바닥은 너무 많이 놓지 말고요. 한 요런 정도 찰칵 좋습니다. 조금만 몇 걸음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구름과 왼쪽에 벚꽃, 바닥은 안 넣어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밝게 조절을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꽃과 하늘 부분만 구도를 잡겠습니다. 꽃을 터치하면 이렇게 밝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 구도로 찰칵, 요거도 괜찮은 구도입니다. 다시 내려서 전체 구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왼쪽에 꽃을 두고 하늘 구름이 아름다우니까 하늘 구름, 지금 요 구도도 좋습니다. 그래, 밝기 조절을 한 상태에서 찰칵. 다시 주차장을 적당히 넣은 안정된 구도로 해서 요 구도도 괜찮은 구도입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상황에 따른 좀 더 좋은 구도와 좀 더 좋은 시선은 어떤 것인가를 예제작을 통해서 한 컷 한 컷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만을 간결하게 안정된 구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뺄셈의 미학이다 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화면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여백을 줄인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죠. 야생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나물이죠. 이렇게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좋겠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 피나물 앞에 이 정도의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잘라내기 위해서 한 발 더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불필요한 공간은 없애는 것이 주제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자, 지금 고택이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꽃나무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잔디밭이 너무 넓게 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고택과 꽃나무에 시선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다가가거나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없애면 이 정도가 돼서 고택과 꽃에 더 시선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불필요한 여백을 없앤다. 자, 지금 담장 바깥에서 이 고택과 그 벚꽃나무를 이렇게 찍고 있죠. 지금 사진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이 아름다운데 지금 여기 이 기와선 같은 것들이 좀 안정적인 구도로 담지 못해 시선이 여기로 자꾸 뺏깁니다. 이 안에 조명이 되어 있는 고택과 지금 벚꽃, 지금 요 풍경이 그 대전의 남간정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만을 깔끔하게 담아 보는 것이 그 안정된 구도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제작을 볼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연못과 꽃과 이 고택 분위기가 깔끔하게 구성이 된 겁니다. 불필요한 여백을 없애는 방법 중에 불필요한 여백을 잘라내기 위해서 망원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가가거나 혹은 지금처럼 아예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부분만 내 화면을 구성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망원을 사용해서 부분을 보자.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그 주변 공원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나무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이 꽃이 더 이뻤는데 막상 사진을 찍으면 결과물은 이 꽃나무 배경, 이 주변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마트폰의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꽃에 더 집중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꽃나무 뒤에 어린이 놀이터나 주변 잡다한 것이 배경이 돼 있어서 이 꽃에 집중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더 가까이 가서 혹은 더 망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접사 기능을 하는 것처럼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주 망원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꽃 위주로 찍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배경에 불필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이거보다는 요 화각이 더 꽃에 집중을 합니다만 아직도 그 배경 때문에 꽃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망원을 이용해서 꽃에 터치해서 꽃 위주로 담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딱 시선이 이 꽃에 집중을 하죠. 좀 더 다가가서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부분을 보자. 예제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 고택이 있고 왼쪽으로는 꽃나무가 있는데 그 꽃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멀리서 관광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걸어서 이 꽃나무 좀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조금 다가가면 올려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꽃이 완전히 피지는 않았습니다만 다가가서, 즉 여기까지 다가가서 이 부분과 꽃 부분만 이렇게 담으면 구도도 좋고 이 꽃나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는 더 다가갔죠. 이거보다 더 다가가서 혹은 망원을 사용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담았죠. 요
지금 고택의 선과 요 꽃 부분, 그래서 요런 구도도 좋은 겁니다. 또 하나의 예제작을 볼까요? 자, 난간정사 입구입니다. 자, 입구에 멀리 꽃들도 잘 펴있고 여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데는 꽃이 안 폈습니다만 요 상자에 각각 이제 꽃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눈으로는 이 부분이 아름다워 찍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 꽃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주시고 이렇게 꽃나무만 이렇게 꽃 화분만 걸어서 요 배경을 이렇게 한 컷을 찍었습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더 아름답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진도 지금 요 왼쪽에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고 어딘지 안정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요 화각보다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가서 이 앞에 있는 붉은 꽃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요 화각으로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이 사진보다는 다가가서 스마트폰을 여기에 가까이 댄 요 구도가 훨씬 아름다운 구성으로 된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 장면을 더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여기 장독대가 있고 저 멀리 벚꽃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부처님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부처님 그 사리들을 이렇게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 이게 전반적으로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독대 가까이 갔죠. 요 사진보다는 요 사진이 훨씬 안정되죠. 좀 더 다가가서 장독대 앞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니까 더 안정된 구도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구도를 그걸 걸어서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이 산사를 배경으로 담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화각을 잡아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까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즉 이 부분이든 바짝 다가가서 이 부분과 꽃나무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아름다운 꽃에 더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찍는 방향을 바꾸어 본다.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제작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개나리꽃이 만발하죠. 그래서 꽃이 이뻐서 구도를 잡고 길에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우측에 이 건물이 엄청 아름답지는 않죠. 여기 꽃나무는 앞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운데 이게 차가 주차가 돼 있어서 시선이 불필요하게 이 차에 자꾸 가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나쁜 구도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진달래 중심으로 화각을 잡아 보겠습니다. 즉 이동을 해서 요 방향에서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불필요한 차들은 다 배제되고 내가 원하는 그 진달래와 벚꽃 구성만 됐습니다. 즉 군더기가 없는 사진 구도가 된 것입니다. 화각을 찍는 방향을 다양하게 해보자. 자, 이렇게 멀리 그 산사의 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벚꽃나무가 그 희드러지게 피었죠. 그래서 지금 이 구도도 나쁘지 않은 구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위주로만. 요렇게 요 왼쪽에 이 선, 즉 이 부분, 그 선 부분과 요렇게 벚꽃나무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뒷부분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화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선과 여기까지 내려가서 요 선과 요 벚꽃나무를 올려서 찍으면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훨씬 좋은 구도가 되었죠. 그리고 요런 구도도 나옵니다. 즉 이 선 밑에 가서 요렇게 올려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특별한 구도의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혹은 요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화각을 잡으면 요렇게 특별한 구도가 나옵니다. 요렇게 그 절 건물의 한쪽 모서리만을 이용해서 구도를 잡고 한쪽에 꽃을 구성해 보면 색다른 구도의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무 밑에서 위로 본 화각입니다. 즉, 요 나무 밑으로 가서 올려서 보면 바로 요런 특별한 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런 일례 사진을 그 영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밑으로 다가가서 스마트폰을 위로 올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화면 구성이 됩니다. 이대로 찰칵.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꽃나무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이 그 좋은 화면 구성이 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화면을 그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 절 가까이 내려가서 뒤돌아서 제가 방금 그 나무 밑에서 본 화각입니다. 이번에는 밑에서 왼쪽에 절과 이렇게 나무 구성을 하는 이런 화각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찰칵. 더 이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요 왼쪽에 요 초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화면은 스마트폰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이렇게 모서리만 구성을 하고 이 꽃나무 구성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 요 구도도 좋고 이렇게 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모서리를 들어오게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서 요대로 찰칵. 요것도 좋은 구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올려다보는 예제작을 한 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올려다본 구도입니다. 즉, 이 나무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을 이 나무 밑에서 위로 위 방향으로 올려 찍으면 요런 구도가 나옵니다. 혹은 요런 구도가 나옵니다. 꽃나무는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는 구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가가는 것보다 지금까지 주로 다가가서 찍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진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더 바깥으로 나가는, 더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그렇게 해야 더 좋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제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불필요한 거나 요 가지가 요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꽃은 아름답습니다만 어딘지 구도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뒤로 물러나 봤습니다. 요렇게요. 지금 이렇게 자, 요 부분입니다. 그래, 이렇게 있는 것보다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하는 구도가 더 훨씬
안정됩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요 나무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그렇게 화각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훨씬 더 안정된 구도로 된 경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렇게 잡은 구도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한 구도가 좋고, 다시 이 나무 뒤로 가서 이 나무를 왼쪽 앞으로 크게 걸치면 더 좋은 구도의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꽃나무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 풍경을 찍을 때 우리가 셀카를 하거나 혹은 꽃 풍경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넣어서 찍는 경우도 많지요. 그럴 때 사람의 위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예제작을 한두 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붉은 꽃이 있고 멀리 벚꽃나무들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머니가 있고 아기가 저 멀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기가 어머니를 찾는 것이고요. 이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멀리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 다음 화각을 보면 이렇게 아이가 이제 더 많이 왔죠. 엄마는 지금 찾는데 이 나무들을 숨고 있죠. 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요 사진보다는 요 사진이 더 안정되어 보이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간 꽃풍경 사진은 사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집니다. 이 기본적 풍경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죠. 사람의 위치만 다른 것이죠. 하나 더 예제작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산수유꽃길이 딱 있죠. 오른쪽에는 그 매화나무가 있고, 그래 지금 요 멀리 두 사람이 인생샷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멀죠. 이런 경우는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이렇게 찍거나 제가 더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고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보이죠. 화면 구성이 더 안정되죠. 이 사진보다는 이야기가 더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사람과 꽃 풍경을 찍을 때 사람을 너무 멀리 넣지 말고 제 눈앞에 조금 더 가까이 끌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럴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있죠. 초상권이라는 거. 이분들이 저희들은 찍지 마세요 하면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까요? 사진은 자주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찍어보시는 분이 사진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겁니다. 또한 그 찍으러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 아름다운 그 순간을 보는 그런 과정들이 각각의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집 앞 혹은 바깥으로 나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선으로 몇 컷을 찍던 또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고, 추후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